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언박싱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드렸었던 이 터틀비치 스텔스 프로의 리뷰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터틀비치 제품은 처음 다루는데 그만큼 신선한 맛에 언박싱 영상도 제가 따로 올렸었습니다. 자, 일단 터틀비치는 해외에서는 헤드셋 그리고 게임패드로 상당히 유명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뿐이지 해외 기준으로는 네임드라고 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또 사운드 카드 제조사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태생이 사운드 카드 제조사라는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헤드셋 쪽으로는 꽤나 평이 좋습니다. 자, 그럼 터틀비치의 스텔스 프로는 어떤 제품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셋 외형이야 다 비슷비슷하지만 스텔스 프로는 디자인 측면에서 게이밍용 헤드셋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은 게이밍의 색이 좀 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이밍 헤드셋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착탈식으로 되어 있고 마이크 연결 시 위와 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이때 마이크가 켜지고 또 꺼집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결부 쪽에 별도의 커버를 씌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작부를 보면 버튼은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기능키가 있는데요. C타입의 USB 포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제품을 직접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륨 조절은 우측의 이어캡 쪽을 돌리는 방식이고요. 우측 볼륨 조절부 쪽에 있는 버튼은 노이즈 캔슬링의 온오프 버튼입니다. 자, 이어 쿠션 쪽과 헤드 쿠션 쪽은 인조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헤 쿠션감은 하드하지는 않고 좀 소프트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고 두께감도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이어캡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캡 튜닝도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무선 헤드셋인 만큼 PC와 연결하는 트랜스미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동글 기능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기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특징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부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후면으로는 플레이스테이션과 PC 전환 셀렉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A타입의 USB 포트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 같은 이 게임패드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고요. C타입 포트는 PC 혹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자, 스테이션에는 조명도 있는데 이 조명은 헤드셋과 연결 상태를 표시를 해주고요. 또 사용 중 배터리 충전 표시도 해줍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블루투스 5.1과 2.4GHz의 무선 연결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무선 헤드셋 중에 블루투스와 2.4GHz 무선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은 굉장히 많죠. 이 제품의 특징은 이걸 동시 연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델들은 2.4GHz 무선 및 블루투스 모드를 전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모델은 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연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PC에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다가 페어링 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소스의 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헤드셋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 주변 브랜드에서 헤드셋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녀석 프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터틀비치 브랜드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게임패드라든지 자, 일단 동시 연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선한데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방식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된다면 PC 쪽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통화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PC 쪽을 음소거를 해줘야지만이 불편함 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배터리 착탈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무선 제품들이 대부분 배터리 내장형이라는 부분에서 착탈식이라는 건 상당히 신선한데요. 최근 나오는 무선 헤드셋들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점점 늘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배터리를 충전하는 순간만큼은 선을 꼽아야 되니까 유선 헤드셋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제때 충전을 시키지 못하면 사용을 하면서 이게 무선인지 유선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2개 제공하고 또 이 트랜스미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배터리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존 무선 헤드셋과는 상당히 다른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장착되는 부분의 커버도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쓰고 있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좀만 익숙해진다면 그냥 뭐 착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모델은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을 합니다. 제품 우측에 위치한 그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통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자, 음향기기 쪽은 개인이 느끼는 편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뭐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에 탑재된 노이즈 캔슬링은 그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를 싹 지워버리는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좀 불편한 소리를 덜어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도 되어 가니까 이 에어컨 소리 같은 거, 그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을 좀 덜어주는, 저음역 쪽의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50mm 사이즈의 나노 클리어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었고 플레이스테이션의 그 3D 입체 음향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및 PC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슈퍼휴먼 히어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게임 중 발소리라든지 총소리 등 뭐 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사운드 뭐 확인해 보시는 게 낫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음향 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게이밍 헤드셋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운드 튜닝이 게임 쪽 사운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튜닝 성향을 보이는데, 이 모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체적으로 플랫합니다. 플랫한데 그 와중에 중저 음역이 좀 아주 살짝 강조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사운드 세팅이라면 기본 세팅으로 사용할 경우 영상 시청이라든지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 다음으로 마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착탈식 마이크, 요거죠. 요거 외에도 제품 자체에 내장형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이 착탈식 마이크는 아래로 내리면 마이크가 켜지고 올리면 꺼지는데, 이건 별도의 신호음이 들려주기 때문에 쉽게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의 경우는 착탈식 마이크를 분리를 하면 쓸 수가 있는데, 마이크 음소거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C에서 사용할 때 이 내장형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능 키를 통해서 마이크를 이제 온오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외장형 마이크와 내장형 마이크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터틀비치의 스텔스 프로 프로의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이퀄라이저 세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퀄 세팅이라든지 특별한 옵션 세팅을 하지 않고 기본 값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스텔스 프로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따로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 마이크보다는 그래도 좀 거리감이 있고, 뭐 마이크 성능만 따진다면 아무래도 그쵸,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네, 아쉬울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외장형 마이크의 성능은 이 정도면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로는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내장형 마이크의 경우는 아무래도 내장형이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의외로 뭐 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휴대폰 통화할 때 일단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꽤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쭤보는 이야기에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뭐 비속어만 쓰지 마시고 욕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평소에 전화 통화하던 거랑 혹시 좀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달라진 거는 크게는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하던 거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혹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이씨, 볼륨이 왜 이렇게 커졌지?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다. 훨씬.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다 말고는 뭐 이렇게 통화하는데 뭐 다른 차이점이 뭐 느껴지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목소리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들린다든지 목소리 인식하는 게 좀 뭔가 차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아이, 뭐, 배실이. 그리고 헤드셋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착용감.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제 머리 사이즈 기준으로 거의 딱 들어맞는다. 아마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두상이 큰 분들에게 친절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장시간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이 상단 정수리 쪽에서 눌러지는 불편함은 뭐 딱히 없었는데 반면에 이 제품의 좌우에서 눌러주는 이 텐션 있죠. 이게 좀 있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가 좀 눌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따라서 두상이 큰 분들한테는 조금 착용감 부분에서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의 무게가 배터리가 17g, 그리고 마이크를 제거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장착한 무게가 403g, 그리고 외부 마이크를 장착한 상태에서 418g이 나왔습니다. 또 뭐 헤드셋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불편해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터틀비치의 헤드셋은 개인적으로 처음 접했는데 이 스텔스 프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연속성,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 무선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선 헤드셋을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아마 200%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사운드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뭐 리뷰를 보신 분들 각자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품의 가격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398,990원입니다. 네, 가격이 꽤 있죠. 요즘 주변 기기 가격들이 너도 나도 비싸다 보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 어쨌든 가격의 이 장벽을 극복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완전한 무선 헤드셋 환경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오늘 살펴본 터틀비치 스텔스 프로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터틀비치 쪽에서 이벤트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고정 댓글 및 그다음에 영상 설명에 첨부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터틀비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늘 이제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브랜디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어쨌든 계속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낀 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 댓글 내용에다가 터틀비치라는 단어를 꼭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런 단어가 들어간 댓글만 추려가지고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총 5분에게 뭘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문화상품권 2만원권 총 5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쿠폰을 할까 했는데 또 치킨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문화상품권으로 갑시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